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유진입니다. 자, 지난 몇 년간 겨울과도 같았던 멜번의 부동산 시장이 올해 2025년이 접어들면서 지난 3개월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 같은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건설사들의 리베이트와 과도했던 할인 혜택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상황으로 접어들면 건설사들이 더 큰 할인 없이도 분양이 가능해지므로 리베이트와 할인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또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4대 은행 모두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NAB는 총 5차례, CBA, ANZ, 웨스트팩은 각각 3차례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멜번 부동산 시장이 긴 겨울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한번 지켜봅시다. 자, 지난 2편에서는 realestate.com 다리에서 선정한 2031년까지 2배 상승할 지역 월넛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월넛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이죠. 월넛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월넛 인구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이유, 바로 그 북부의 집중 성장 벨트의 시작점, 북부의 중심 도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 기름값을 절약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코스코 주유소를 보유한 도시 바로 에핑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에핑으로만 매일 약 8,500명의 인구가 출퇴근하고 있을 만큼 이 지역은 이미 의료, 교육, 유통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에핑은 흄 프리웨이가 지나가는 교통 주요지에 속하고 멜번 공항까지 단 20분, 그리고 멜번 시티까지 29km에 떨어진 최고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또한 에핑의 큰 장점은 이미 갖춰진 탄탄한 인프라입니다. 에핑은 멜번 홀세일 마켓과 수천 개의 비즈니스 단지와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에핑은 노던 그로스 코리도, 즉 북부 집중성장 벨트 입구에 해당하는 요지로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경제활동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대형 개발 프로젝트까지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핑은 위틀시 카운슬에 속해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36년까지 가장 높은 인구 성장을 기록할 탑5 포퓰레이션 그로스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로 윈담 카운슬, 그리고 멜튼 카운슬, 그리고 지난 1편에서 살펴본 KC 카운슬, 그리고 흄과 위틀시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위틀시 카운슬의 인구는 24만 5천 명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33% 상승하였고요. 인구 밀도는 1km²당 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시드니 인구 밀도가 420명 수치인 것을 볼 때에 높은 수치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간 8,000명이 위틀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41년까지 3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주정부는 2041년까지 북부 집중 성장 벨트 지역에 총 62,400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는 에핑과 2편에서 살펴본 월넛, 그리고 칼칼루 지역에 가장 높은 공급을 플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Live and Work 통계수치인데요. 위틀시 카운슬은 49.5%로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카운슬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지역에 풍부한 일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음 자료들을 통해 그 이유들을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핑 센트럴 스트럭처 플랜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실 텐데요.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이 에핑에 2023년 6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에핑 초입세 부근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MAT 메트로폴리탄 링로드가 지나갑니다. 여기로는 하루에 14만 4천 대의 트럭 차량들이 물류를 운송하고 있고요. 남북으로는 시드니 포함 다른 주로 뻗어나가는 주요 교통 인프라 흄 프리웨이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수송 철도가 함께 지나가고요. 2029년 완공 예정인 북부 화물터미널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 최대 크기의 비즈니스 파크인 메리필드 비즈니스 파크가 위치하고요. 호주 최대 크기로 확장 중인 아마존 물류 창고가 위치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메리필드 비즈니스 파크는 멜번 CBD 2배 사이즈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메리필드 비즈니스 파크의 최적의 위치를 통해 호주 전국의 80% 주민들에게 12시간 안에 배송을 보낼 수 있습니다. 휀 프리웨이를 통해 호주 전역으로 멜번 공항까지 20분, 멜번 항공까지 35분, 해외 수출입 질롱까지 1시간, 그리고 시드니까지 8시간 만에 물류 운송이 가능합니다. 북부 화물터미널 역시 멜번 MCG 경기장 46개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퀸즐랜드까지 인랜드 철도로 한 번에 물류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물류 유통, 제조 등 기업들의 체력의 접근성으로 인해 지역 기반 자체 산업이 가능하여 거주민 고용 비중이 매우 높아 다른 카운슬들보다도 특히 49.5%의 리브 앤 워크 비용이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이점이 북부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북부 집중개발 벨트의 최중심에는 바로 일자리 고밀도 지역 에핑이 있습니다. 에핑은 시티에서 20km 근방에 위치하여 일과 시티 라이프를 모두 잡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가 지정한 MAC, 즉 메트로폴리탄 액티비티 센터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고 에핑 센트럴 중심으로 1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이 풀려있는 정부의 거점 중심 도시입니다. 에핑은 2011년도부터 신도시 개발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땅값 상승률의 기록을 보시면 2011년 개발 시작 후에 2015년부터 수요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10년 새 평균 땅값 상승률은 6.4%를 기록했고요. 현재 중간지값은 65만 불로 나타납니다. 지난 분기 3.17% 상승했고요. 자, 앞으로의 상승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2023년 6월 에핑 추가 재개발 플랜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초 메트로폴리탄 10개 도시에 대한 고도 제한 높이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에핑은 12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2050년까지 멜번 인구 900만에서 1000만 명까지 예측을 하는데 그간 그린필드 10주년 개발 플랜 등을 보듯이 정부가 18만 개 주택을 27개 신도시에 공급하겠다 발표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항상 강조하는 2036년까지 탑5 인구 집중지역 카운슬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런데 젊은 인구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집을 버젯에 맞추어 사려니 다 외곽인 거예요. 그러니 일자리와는 멀어지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주택 공급 속도가 계획보다 늦으니 이너 서버브 지역에 현재 25개 메이저 액티비티 센터 도시를 두 차례 추가 발표를 해서 총 에핑이 포함된 메트로폴리탄 도시 10개 플러스 50개의 도시에 고도 제한을 풀어서 주택 공급을 고밀도 지역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인구층은 외곽에 나가지 않고도 이너 서버브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 구매를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타운하우스 구매자에게 스탬 듀티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공사들도 이너 서버브로 몰려와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주민들도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에서 타운하우스를 살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질 에핑의 모습이 기대되시나요? 자, 에핑 센트럴 중심으로 고도 제한이 최대 12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측의 사진 이미지처럼 고층 빌딩들이 고밀도 인구 지역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노던병원의 재확장 계획 또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빅토리아주 최대 규모인 응급실 환자가 연간 11만 명 6천 명의 규모에서 현재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해 연간 19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확장할 예정입니다. 조닝 맵을 보시면 ACZ 하늘색 지역이 모두 고층으로 빌딩들이 줄을 이룰 것이고요. 이 왼쪽 핑크색 부분이 멜번 홀세일 마켓입니다. 바로 우측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초대형 푸드허브를 조성하여 식음료 관련 제조 공장 및 설비로 생산, 유통, 판매가 이루어져 123억 규모의 소비 활동이 이곳에서만 이루어지고 10,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 위치입니다. 월러 트레인 라인에 대해 지난 2편에서 자세히 소개드렸는데요. 에핑 중심지의 뉴 에핑 개발 지역으로 새로운 에핑 플라자 스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트럭처 플랜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미지인데요.
좌측으로는 코스코와 에핑 패시픽, 그리고 병원들이 위치하고 우측으로 에핑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뉴에핑을 두고 새로운 트레인 라인이 이곳을 지나갈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스테이션 주변으로는 버스 인터체인지 코리도도 계획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패시픽 에핑 쇼핑센터와 노던 호스피털, 그리고 코스코, 멜번 마켓, 그리고 퓨처 푸드허브 예정지, 에핑의 재개발 신시가지 뉴에핑이 이곳에 위치합니다. 뉴에핑 프로젝트는 축구장 70개 크기의 부지의 최대 헬스케어 복합단지입니다. 면적은 첼슨 쇼핑센터 2배보다 크고요. 약 7,000개 일자리 그리고 2,000가구의 주택과 다양한 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뉴에핑에서만 빅토리아주 GDP의 약 1%, 3조 6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과연 뉴에핑은 부동산 상승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까요? 자, 빅토리아주 리브앤워크 1위의 통일 수치와 북부 화물터미널, 그리고 빅토리아주 최대 비즈니스 파크 메리필드, 호주 최대 크기의 아마존 물류창고 등으로 추가되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전망이며, 게다가 고도 제한까지 풀리며 재개발된 뉴에핑, 더더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출 그곳 에핑. 과연 에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금까지 그곳이 알고 싶다의 이유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약속.